이번에는 아이언캐드에서 어떤 특정 파트를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카다로그 브라우저에 있는 블럭을 하나 꺼냅니다. 이렇게 끌고 와서 이 작업 3차원 작업 공간 상에다가 놓게 되면 다음 파트 52가 만들어지고 이 블럭의 하나가 파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런 핸들들이 각 면들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핸들은 사이즈 박스 핸들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심볼을 아이콘에 클릭을 하게 되면 핸들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스케치 핸들이 되겠습니다. 스케치 핸들과 사이즈 박스 핸들의 모양이 이렇게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양방향으로 한번 값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방향으로 늘리고자 한다고 하면 결국 두 개의 핸들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방향의 핸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쪽과 다시 이쪽을 똑같이 조절을 하도록 하죠. 여기는 50만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길이와 폭의 어떤 크기를 조절을 했기 때문에 높이만 조절을 하면 되겠죠. 높이도 원하는 부분, 어떤 제어하고자 하는 방향의 핸들을 선택을 해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중간에 어떤 동그란 어떤 형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이 카다로그 브라우저에서 실린더를 선택을 해서 여기 사각형의 중심점, 사각형의 센터 포인트에다가 스냅을 잡아서 형상을 배치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갖다 놨기 때문에 저는 얘를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할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핸들을 잡고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있게 되면 이렇게 스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아이언키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좀 이제 키보드를 먼저 떼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미세한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스냅을 잡고 뗄 때는 마우스 버튼을 먼저 떼고 키보드를 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어떤 1000분의 1이나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의 시프트를 떼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황에서도 옮길 수 있지만 만약 여기서 어떤 아이언키드 스냅 증분값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커서를 핸들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Change Snap Increment라는 게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증분값을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1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거리가 10만큼씩만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항상 마우스 먼저 손을 떼고 컨트롤 키를 떼셔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키보드를 먼저 떼게 되면 이 스냅 증분값의 어떤 옵션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값이 틀어지게 되죠. 반드시 마우스를 먼저 떼고 시프트를 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네모 서리에 블렌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때는 파트를 선택하고 키보드의 S 버튼을 누르게 되면 키 커맨드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 커맨드 명령은 그 선택되어 있는 타입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이 좀 다르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 저는 블렌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블렌드 엣지 명령을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드래그 이 핸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대략적으로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하죠. 보니까 사이즈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그러면은 5.5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값을 커서를 이동을 여기서 이 커서를 이동해 선택을 하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선택하고 값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OK 하거나 아니면 엔터를 쳐서 명령을 종료를 적용을 하고 명령을 종료를 하실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번에는 선택 필터를 통해서 바로 이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Ctrl Alt 그 부분에 갖다 놓게 되면 뭐 여러 개,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Ctrl Alt 마우스 왼쪽 버튼, 그리고 마찬가지로 Shift 누르고 Ctrl Alt.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S를 눌러보게 되면 어디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를 누르면 여기에 따른 명령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블렌드, 여기는 좀 키우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한 15 정도,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에 어떤 홀을 좀 뚫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번에는 카다로그 브라우저에 있는 여러 객체들 중에서 H자가 붙어 있는 실린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H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깎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가져와서 그대로 끌고 가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라운드의 중심에 배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서 컨트롤 키 가져갈 때 Shift를 누르고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라운드의 어떤 그 중심점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카다로그 브라우저에서 H 실린더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선택하고 끌고 갈 때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누르고 원의 모서리, 단 이렇게 스냅점, 여기 4분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돼. 여기 상태에서 놓게 되면 중심으로 안 가고요. 요거는 4분점으로 표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분점, 요 점이 표시되지 않는 요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 원의 중심점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I 값을 원하는 지름을 지정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사이즈를 세 곳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아이언캐드 트라이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객체를 이 홀을 선택을 하고 트라이볼을 선택을 합니다. 트라이볼을 선택하고 나서 얘를 끌고 가는데 아이언캐드 2012 버전부터는 얘를 커서를 트라이볼의 중심 핸들을 위치하고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카다라고해서 가져와서 원의 어떤 모서리를 잡아서 가듯이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스냅을 잡아서 이동을. 근데 지금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동이 아니라 얘와 같은 영상을 여기다 복사를 하는 거죠. 똑같이 링크 복사라는 겁니다. 얘가 바뀌면 얘도 항상 같은 사이즈로 바뀌게끔. 그래서 이제 요 중심 핸들을 다시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트라이볼의 중심 핸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 원의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떼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링크 복사를 하겠다.
그래서 링크 히어를 선택해 줍니다. 하나를.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또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와 여기와 같으면 똑같다, 여기서 정확하게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미러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Shift를 눌러서 이 두 개를 더 폴을 선택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트라이버를 한 번 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끌고 가자. 그리고 원의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라운드의 모서리.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떼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링크 히어, 링크 복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 아이언캐드의 링크 복사는 모자 관계와 어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고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고치든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해보니까 얘는 사이즈가 좀 달라져야 된다, 얘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링크를 하게 되면 얘와 얘는 별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얘만 별개가 되고 나머지 세 개는 그대로 링크 관계는 유지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좀 더 큰 라운드를 하나 더 카운트 오버 같은 라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이 원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서 두께 깊이는 그 정도 주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졌는데 깊이가 좀 더 깊은 것 같죠? 1 깊이 1 정도로만 하죠. 그래서 얘를 하는데 이번에는 얘를 한 번에 여기와 아까 이곳과 이곳을 좀 멀티로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트라이볼입니다. 트라이볼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데 얘를, 자, 이번에는 이제 항상 요 높이가 바뀌지 마라. 높이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락을 걸고, 또 락을 걸고 중심핸들을 끌고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요 평면에, 커서를 요 평면에 위치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reate Multi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Create Multiple에 보면 카피스와 링크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생성하겠다. 단 어떤 속성을 가진? 이것은 처음에는 형상이 같지만 서로 링크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그래서 얘는 항상 링크 관계를 유지하는, 이번엔 저는 링크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링크스라는 것을 선택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상태에서 얘를 놓고 여기에서 갈 때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P 버튼을 눌러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가는데, 자,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여기에 하나가 생성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로 끌고 가는 거죠. 여기도 P, 그리고 여기도 P,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형상을 복사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똑같이 요 밑에도 좀 같이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내고자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겠죠. 얘는 말고 얘와 이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형상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그리고서 역시 이때도 트라이볼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기준을 항상 요 두께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옮겨야 되겠죠. 지금은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같이 형상들, 선택한 객체들도 같이 복사가 됐지만
이번에는 트라이블만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블만 옮기기 위해서 Shift 버튼을 누르고요. 키보드에 Shif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 트라이블만 옮길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커서를 중심 핸들로 옮겨 놓고 그냥 끌고 가는데 어떻게 여기에 중심 보시면 얘를 똑같으니까 가다 보면 걸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다 놓고 한 번 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기에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요 방향, 그것은 방향대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미러 링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여기에 좀 더 지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듭니다. 이때 여기 원 중심에 원 센터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저지로 이렇게 놓고요. 사이즈는 요 정도, 그래서 80 정도로 잡고요. B는 2T가 되도록 하자.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한 5T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H 실린더로 Shift 다시 왼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끌고 간 상태에서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누르고 이때 마우스부터 뗍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에 블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는데 이 핸들이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좀 너무 크죠. 그래서 여기에 딱 저는 맞추고 싶습니다. 값을 알면 되겠지만 만약에 값을 모른다고 하면 이 핸들을 가지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스냅이 되거든요. 스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역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얘도 마우스부터 먼저 떼고 이렇게 그다음에 라운드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블렌더 R 값이 5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 높이가 5인 걸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그 밑에다가도 더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트라이브를 다시 낍니다. 아까 얘네들을 미러해서 보냈듯이 똑같이 중심을 옮기죠. 중심을 여기에서 놓고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미러 링크를 합니다. 미러 링크를 하니까 구멍은 좀 하나가 더 생기긴 했는데 당연히 관통이 지금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얘는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면 만들어진 순서, 즉 히스토리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히스토리를 apply rest라는 걸 가지게 되면 항상 얘는 가장 밑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순서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도 블렌드를 추가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블렌드를 또 추가해야 되는데 없죠. 자, 여기에서 이미 적용되어 있는 똑같이 뭐 블렌드 명령을 실행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걸로 이제 거기다가 선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니까요. 이때는 이 블렌드를 선택하고 에디트 피처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하나의 파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제가 색상을 하나 더 좀 색상만 바꿔보도록 하죠. 이 카탈로그 브라우저의 컬러에서 어떤 색상 하나 이렇게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면 이 안에 제가 이제 파트가 아니라 또 다른 파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죠. 이것은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축을 하나, 샤프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형상 하나 만들어 보죠. 이때는 지금은 파트의 피처들을 이제 추가했기 때문에 항상 카탈로그 브라우저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파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 브라우저에 있는 이 실린더를 갖다 놓을 겁니다. 놓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해서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누르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뗍니다. 그러면 여기에 피처로 넣을 거냐, 아니면 이 파트에 피처로 넣을 건지, 아니면 새로운 파트를 할 건지, 아니면 어셈블리 피처로 넣을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로운 파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드롭 에지 파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파트 53이라는 새로운 어떤 파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당연히 얘를 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내가 필요한 대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조절을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홀의 중심이 기준이 이 홀이 되고 이 샤프트는 홀에 따라서 같이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때 요 샤프트가 될 요 파트를 선택하고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면 피처가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피처를 인텔리 쉐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 쉐입 이렇게 핸들이 나와 있는 상태가 인텔리 쉐입인데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에디트 크로스 섹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2D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 컨스트레인트라는 명령을 선택을 하고 제가 사용할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항상 0.5 정도가 더 들어간 작은 샤프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기준으로 옵셋을 하면 되겠죠. 옵셋.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죠. 플립 다이렉션 값은 0.5는 너무 작죠. 그래서 이때 이거를 좀 구별하기 쉽게 제가 4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만큼 옵셋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얘는 참조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Use Outline for Construction Only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참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바뀐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뀐 거 보실 수 있는데 보니까 제가 얘가 좀 더 커야 되겠다. 얼마나? 60으로 40에서 60. 그러면 같이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을 여기다가 5 정도가 더 튀어나가게 하고 여기에 새로운 어떤 좀 큰 샤프트 여기에 맞추자. 그리고 깊이는 두께는 이 정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5 정도 더 튀어나오고요. 이쪽에다가는 좀 작은 거를 하나 넣도록 하죠. 두께는 25, 깊이는 60 정도. 60은 좀 그러면 됐죠? 45. 네, 이거 좀 작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샤프트, 얘는 그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얘를 좀 더 작게 해야 되겠죠. 30 정도.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작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언캐드는 이런 어떤 다양한 작업들을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툴을 사용하신다라고 보면 과연 이런 형상을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좀 그런 거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엔 다른 내용으로 좀 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